안녕하세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교육팀장 오병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공동체 줌 활용법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비대면 조건에서도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줌 프로그램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미팅이라든지 온라인 세미나 등 화상회의와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모두 회의실이 될 수 있고 강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줌을 사용하실 때 알아두면 좋을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스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회의나 모임을 여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의 주최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을 참가자라고 칭합니다. 네, 줌을 하기 위해서는 PC 또는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노트북은 요즘 노트북들은 웹캠이 달려있고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편리한데 혹시나 PC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웹캠이랑 마이크를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PC로 배울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화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양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PC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깥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준비해 주시면 훨씬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들은 가입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입부터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분들은 가입 없이 회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줌 프로그램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은 최대 4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대1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제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최대 100명을 참가할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은 시간 제한이 없고 이 요금제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줌 프로그램이 지금 해외 결제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순서는 가입하기부터 설치, 실행, 준비, 그리고 회의하기까지 5개 단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하기입니다. 가입을 하시려면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창에 줌.us를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줌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을 한 후에 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창이 뜹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선택을 하시는 코너가 나오고요. 생년월일을 선택하신 후에 계속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동의함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줌을 사용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디를 먼저 입력할 건데요. 줌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메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줌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이메일에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아까 방금 입력하신 메일로 이동하시면 줌에서 메일이 와 계십니다. 그럼 저희 메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이렇게 줌에서 줌 계정 활성화하십시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계정 활성화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줌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표에 가입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아니요를 클릭을 해주시고 계속을 클릭해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는 이제 지정이 됐고 다음으로는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성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고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그리고 숫자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이 대문자가 포함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혹시나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주변에도 초대 링크를 전송할 건지에 대한 이제 창이 뜹니다. 이거는 이 단계 건너뛰기를 눌러주시면 가입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네. 가입을 했고 다음은 줌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시간입니다. 다시 줌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리소스하고 화살표 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맨 상단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됐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셔서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실행을 하셔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줌을 실행해 보는 시간입니다. 설치를 완료하시면 줌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줌이 실행이 되고요. 버튼이 2개가 있을 텐데 상단에 있는 회의 참가 버튼은 가입을 안 한 사람인 이제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버튼이고요.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은 저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호스트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방금 입력해 주셨던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대문자 포함, 소문자 포함, 특수문자 포함한 8자리 이상 더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번 주소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개인 컴퓨터고 나만 사용할 거다 하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명이 사용하시는 공용 컴퓨터에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제 줌 세계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메뉴가 있고 하단에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 사용하는 메뉴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상단에는 홈과 채팅, 그리고 회의, 그리고 연락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는 홈과 회의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이게 SNS 기능을 하는데 그게 채팅이랑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 메일 주소 입력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메일 주소를 연락처에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분들과 이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처럼 그 아이디들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채팅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마 회의 목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홈과 회의 버튼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회의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저희는 그 회의를 준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열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안 하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 버튼은 저희가 로그인을 했지만 다른 회의에 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열 때 어떤 주제를 적고 그 회의를 열 거기 때문에 예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날 몇 시에 무슨 회의를 하겠다고 예약을 걸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회의실을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예약 버튼을 제일 많이 쓸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 버튼은 별도의 회의 말고 화면만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예약을 해서 회의 중에 화면 공유하는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버튼에서는 예약 버튼을 많이 사용한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을 제가 한번 열어봐서 줌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줌 아이콘이 있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줌이 실행이 되고요. 회의 참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회의 참가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회의 아이디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의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을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로그인 아이디 비번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디 비번이 필요가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실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이메일 쳐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대문자를 포함한 8자 하고 로그인 버튼. 이게 대문자다 보니까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하셔서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게 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줌이 실행이 됐습니다. 많이 어렵죠? 이게 대문자와 소문자 그리고 숫자를 포함한 이제 8자리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홈과 이제 채팅 아까 말씀했듯이 지정된 연락처와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회의 기능 회의 기능 많이 쓸 거다. 그리고 연락처는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저희는 크게 쓰진 않다. 근데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 회의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회의창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저희 회의 참가 버튼 눌렀을 때 회의 아이디 입력하시는 창이 나왔죠. 다른 회의에 참가할 때 창, 그리고 예약 버튼. 저희 이제 이따가 배울 텐데 회의를 어떤 주제와 시간을 설정을 하고 이제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는 이것도 아까 참가처럼 그분이 이제 전달된 아이디를 입력하면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격 제어처럼 그분의 컴퓨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는 예약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한다. 네, 라고 하고 저희가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회의를 어떻게 열 건지에 대한 설정과 그리고 주제 그리고 시간 같은 거를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단 메뉴에서 그 회의 버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회의는 개인 회의실. 개인 회의실은 뭐냐면 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가입을 하면 오병훈이라는 회의실을 하나를 줍니다. 개인 회의실을. 그리고 그 회의실에 번호를 줍니다.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를 주는데 저의 호스트 아이디는
395-785-3882라는 번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회의 참가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셨잖아요. 그게 제 개인 회의실로 초대할 때는 이 회의 아이디를 그 참가자한테 보내주시면 그 참가자가 제 방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의 호스트 아이디는 계속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개인 회의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라는 용어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 메뉴에 예약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특별한 회의 일정, 저희가 내 공간 말고 임시의 공간을 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체험을 할 거다, 근데 내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뭔가 공간을 임시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참가자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회의 그 방번호는 임시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예약 버튼을 해서 하면 임시 회의 아이디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통은 저희는 예약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네, 개인 회의보다는 예약 버튼을 많이 사용할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호스트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기 전에 편집창에서 회의실을 입장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보안 이런 문제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거예요. 설정을 하고 그 참가자들한테 아까 방 번호, 호스트 아이디와 방을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다. 그래서 호스트가 회의실을 열기 위해서 설정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 번호와 방을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참가자한테 알려줘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이해 안 되셨더라도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의 아이디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의 아이디는 참가자가 회의 참가할 때 입력하는 호스트의 회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가 버튼 눌렀을 때 회의 아이디 있었죠. 그래서 이 회의 아이디는 참가자가 들어올 수 있게 방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 번호를 알려주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적고 참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호스트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호스트가 편집창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 암호를 말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줌이 초대 링크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가 회의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공유할 때 초대 링크를 보냅니다. 주소가 있죠. 그래서 내 회의실은 주소가 이거야. 그래서 참가자들한테 보내면 그 주소만 클릭만 하시면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별도의 아이디 비번을 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런 거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줌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초대 링크를 보내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상단 탭 중에 회의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이게 개인 회의실이다. 그래서 제 방 비밀번호 개인 회의 아이디는 395-785-3882. 네, 여러분들 번호는 다 각각 부여가 되겠죠. 부여가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실을 열기 전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비밀번호는 이 편집창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회의실 운영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이 초대 복사는 저희가 아이디 비번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초대 링크로 편하게 초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 복사를 누르면 초대 링크를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개인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링크로 편리하게. 그리고 다 준비가 됐으면 회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회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을 넘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회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게 내 개인 회의 아이디다. 그리고 편집창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 개인 회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는 쉽게 뭐 설정을 하셔도 되고 혹시나 내가 막 비밀스러운 회의를 해야 된다 하면 비밀번호를 어렵게 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기실 버튼이 있어요. 이 대기실 버튼은 그럼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회의실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다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오게 수락한 사람, 이 사람들,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한 사람만 제가 제 회의실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을 사용한다고 클릭을 해주시면 회의실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 거쳐서 제가 승인해주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신다 하면 아무나 그냥 바로 회의실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대기실 클릭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보안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밑에 비디오라는 이제 설정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이 비디오가 바로 켜질 건지, 이 화상이 바로 켜질 건지, 아니면 꺼 있을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호스트는 켜기를 해놓고요. 아니면 끄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끄기를 해놓고 준비를 다 된 후에 켜도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끄기 누르시고 참가자도 끄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도 혹시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링크를 눌렀는데 바로 회의실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끄기를 해놓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비디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끄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 밑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요. 이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회의를 시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언제든지 참가가 가능한 거예요. 네. 보통은 잘 안 쓰는 기능이겠죠. 왜냐면 호스트가 먼저 회의실 열어놓고 참가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냥 참가자가 호스트가 열지 않아도 이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사용한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거는 필수로 클릭을 해주세요. 왜 클릭을 해주셔야 되냐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약간 소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수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입장을 하시면 그게 한두 분이면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입장을 해주시면 그 소리들이 섞이기 때문에 이거는 클릭을 해주시면 그분들의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해주시는 게 회의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체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컬 컴퓨터의 회의 기록. 이거는 회의를 시작을 한 순간부터 회의를 녹화하는 거예요. 줌에서 녹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기록을 해준다. 근데 이 기능들은 회의를 시작하셔도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회의를 녹화하고 뭐 일시 중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회의 시작하고 나서도 설정이 가능하시다. 네,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설정은 완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대 복사를 누르시면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죠. 메시지가 뜨고 이것들을 이제 링크를 붙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제 카톡 같은 데에다가 이 링크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제 회의 아이디와 암호 그리고 이 링크 주소가 보내집니다. 주소가 보내지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제 회의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별도로 이거 입력을 안 하셔도. 이거를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참가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치는 거죠. 397853882 누르시고 참가 버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제 아이디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분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지 제 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초대 복사하면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 설정할 때 편집창 들어가시면 운영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참가자가 입장할 때 하는 비밀번호, 네,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하지만 초대 링크로 입장 시에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기실은 참가자가 바로 입장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실 있음을 해주시면 입장을 수락해야 참가자가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첫 입장 시 화상을 켤지 말지를 정하는 거. 비디오 있죠. 이거는 끄기 끊기를 선택을 한다. 왜냐면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호스트나 참가자가 원할 때 비디오를 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 첫 번째 있는 거는 호스트가 먼저 참가하는 거.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참가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사용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가자가 첫 입장할 때 자동으로 음소거 되는 기능. 그래서 체크를 한다. 근데 이거는 회의 시작하고도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자동으로 회의를 녹화하는 기능. 이것도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또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저장을 버튼을 눌러주신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단 메뉴에 있는 예약 버튼이에요. 예약 버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약 버튼을 눌러주실 거고요. 이러면 바로 떠요. 회의 예약을 하는 버튼.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거는 주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프로그램 기획회의라고 적었죠. 그래서 회의나 모임의 주제를 입력하신다. 그리고 시간. 시간은 회의 시간을 설정한다. 그래서 언제 몇 시에 할 건지를 입력을 하시고 회의 여기에 시간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최대 30분, 무료 버전은 40분인데 이 선택지가 45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분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인 30분을 설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40분까지 가능하고 40분이 지나면 회의가 종료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풀이 회의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고정적으로 되풀이되는 회의. 내가 뭐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있다 하면 이걸 설정해 두시면은 그때마다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 회의 아이디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특정한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임시 공간을 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시로 자동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임시 회의 아이디를 부여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개인 회의 아이디가 노출되는 것들보다는 임시로 자동으로 생성된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하고 대기실 여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켤지 말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캘린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이런데 이제 일정을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희는 기타 캘린더를 클릭을 할게요. 연동 안 하는 거는 기타 캘린더니까 굳이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연동 안 하고 기타 캘린더를 설정을 해 주실게요. 하고 고급 옵션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꼭 클릭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떠요. 그래서 오병우님이 줌 회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제, 프로그램 계획 몇 시, 요런 그 회의 초대장이 나옵니다. 예약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거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누르시고 이제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설정할 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초대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뭐 프로그램을 1시에 한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 1시 적혀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초대장 요거를 꼭 복사를 해주셔서 이제 참가자들한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가 예약이 완료가 되면 이 하단에 이렇게 떠요. 예약된 하단에 뜨고 여기에 점점점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개인 회의 아이디처럼 동일하게 초대 복사를 하는 메뉴가 있고 편집하는 거 아까 전에 이 창에 다시 뜨게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또 종료가 되면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있고 우측에 또 시작 버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설정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예약 회의는 여기에도 지금 볼 수 있지만 저희 아까 상단에 회의 버튼 있었죠. 이 버튼을 눌러도 예약된 회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개인 회의 아이디가 있고 개인 회의실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는 예약된 회의들이 리스트들이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초대 복사나 편집 그리고 이런 삭제 버튼 이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고 회의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그 창을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창을 넘어가서 예약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주제를 정하는 코너가 있죠. 여기에 나는 오늘 다른 그 참가자들과 키트를 만들 거야. 키트 뭐 염색 키트, 공동체 염색 키트 프로그램. 그래서 주말에 우리는 할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2시 그리고 이렇게 45분은 이렇게 하면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30분을 선택을 하시고 회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 그리고 비밀번호는 저희 링크로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쉽게 하시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어렵게 설정을 해주시고 대기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비디오는 끄기 선택을 해주시고 캘린더는 기타 캘린더 그리고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회의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지금 있죠. 저희 공동체 염색 키트 프로그램 그리고 시간 나와 있고 링크 이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줌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회의 아이디 그리고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초대장이고 이거를 클립보드에 복사 누르면 복사되었습니다 나오고요. 이것들을 이제 카톡에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카톡에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가자들이 내가 프로그램을 이걸 참여를 하는구나 그리고 2시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회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회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고, 아마 여기에 대한 일정은 제가 내일 날짜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만 여기, 오늘 회의만 여기에 표시가 돼요. 오늘 회의 일정만 표시가 되고, 여기 상단에 있는 회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약된 거, 내일 지금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으로 했으면 여기에도 뜨고 여기에도 뜨겠죠. 네. 그래서 그 당일날 여기에 뜨는 거예요. 회의 당일날 여기에 뜨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 거가 있고, 혹시나 뭐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으면은 여기 편집 버튼 누르면 혹시나 주제를 잘못 입력했거나 시간을 잘못 입력했다 하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회의 아이디가 임시로 부여가 됐죠. 임시로 부여가 됐고, 혹시나 링크들은 언제든지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꼭 2시가 아니더라도 미리 시작을 누르셔서 그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한테는 2시에 들어오시라고 링크를 보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2시에 들어오시는 거고, 호스트는 미리 시작 버튼을 눌러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의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회의를 정말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회의 진짜 시작하기. 그래서 호스트가 로그인을 했고, 그 다음에 편집창에서 비밀번호 같은 거, 그리고 대기실 체크하는 거, 그리고 비디오에 호스트 끄기, 그리고 참가자의 끄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 이게 운영 설정이죠. 그래서 편집창에서 운영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신다. 그러면 뜨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의 진행할 거나 그다음에 참여할 때는 인터넷이 잘 되는 장소가 필수다. 그래서 끊기는 거를 최대한 없게 하시려면은 랜선으로, 와이파이보다는 랜선으로 하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더라도 인터넷이 조금 더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장소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회의 시작 전에 또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잘 되는지, 마이크는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화면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벨소리가 잘 들립니까? 라는 게 있고, 지금 저는 이어폰으로 했어요. 이어폰으로. 그래서 이어폰과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지금 컴퓨터에 켰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벨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벨소리가 들리고 있고, 혹시나 스피커가 여러 대다, 지금 이어폰을 꼈지만 외장에 있는 또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들이 여기에 여러 개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피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 지금 들리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고, 들리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게 입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 잘 들리고 있죠. 그래서 잘 들립니까? 라면 이제 상태가 양호합니다. 라는 이제 테스트를 완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이 버튼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회의에 참여할 때 컴퓨터로 자동 오디오 연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매번 뜨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이 테스트 없이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참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회의실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 테스트를 마치고 들어오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주제, 그래서 회의 주제가 뭔지, 호스트는 누군지, 암호는 뭐고, 그리고 링크가 뭔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링크 복사를 누르시면 또 참가자들한테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초대 복사를 못했더라도 회의실을 연 뒤에 또 복사를 하셔서 참가자들을 초대하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이제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제 내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짝대기가 없어지면 켜져 있는 상태고, 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이제 잠깐 뭐 쉬는 시간을 갖거나 할 때 마이크를 꺼주시면 이제 제 소리가 음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비디오 시작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끄기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지금 회의실을 열었기 때문에 비디오가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가 되고 하면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할 때 이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비디오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의 그 영상이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캠이 여러 개다 하시면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도 하실 수 있으세요. 선택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뒤에 지금 조금 그 배경을 심고 싶다 하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제 가상 배경 선택이 있죠. 눌러주시면 이제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화면들로 바뀌죠. 바뀌게 되고, 하지만 이게 뒤에 조금 단색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얀색이거나 뭐 이렇게 조금 단색이어야 되고, 줌에서 추천하는 배경색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배경색이 옷 색깔도 조금 구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내 옷도 하얀색인데 벽의 배경도 하얀색이다 하면 제 옷도 이렇게 배경이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주의하셔서 배경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화살표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 추가나 비디오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경으로 하고 싶은 이미지나 비디오 배경을 선택할 수 있다. 네. 하고 끄고 싶을 때는 이 논 버튼을 누르시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꺼놓고 다음은 보안 버튼입니다. 보안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줌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들을 조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회의 잠금 버튼.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참가자들이 다 들어왔다. 더 이상 이제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회의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기실 사용 버튼은 아까 편집창에서 설정했던 대기실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기실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게 체크가 되는 거고, 혹시나 대기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면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가자들한테 허용할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화면 공유 기능은 내 화면 말고 참가자들도 자유자재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면 이걸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하고 참가자들은 보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채팅. 이제 참가자들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만 말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참가자들이랑 같이 채팅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체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채팅도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스로 이름 바꾸기는 이제 이름을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뭐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닉네임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스스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스로 음소거 해제예요. 이거는 참가자가
마음대로 원할 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참가자들이 마음대로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데요. 이거를 혹시나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 호스트가 마이크를 열어줘야지만 참가자들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체크하시거나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자유롭게 하는데 또 그 프로그램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참가자예요. 참가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에 이렇게 참가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안에서 스스로 음소거 해제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참가자들이 마이크를 해제하거나 킬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명이 뜨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 표시가 되고 여기서 비디오를 키면 여기서도 비디오가 켜죠. 참가자들이 마이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리고 비디오를 켰는지 껐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참가자들이 들어오시면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키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참가자들한테 마이크를 켜달라고 요청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참가자 이 창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초대 링크, 초대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셔서 참가자들을 초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혹시나 입장 시 음소거 버튼을 못 누르셨거나 아니면 참가자들이 또 마음껏 또 마이크를 열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럴 때 모두 음소거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자들이 일괄적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이거는 이제 참가자들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를 체크하는 기능인데 이제 이게 체크가 되면 참가자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해제를 해주시면 이제 호스트만이 켰다 껐다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호스트가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점점점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도 또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음소거 버튼이 있지만 또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자들한테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라는 요청 메시지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저희가 편집창에서도 했지만 혹시나 내가 편집창에서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못 눌렀어 하면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줄 수 있도록 허용은 아까 전에 참가자가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은 참가자가 마음대로 또 이름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기능.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호스트가 이제 대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 재생. 이거는 이제 나가는 음악과 참가하는 음악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그런 알림들이 필요하시면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실 사용은 아까 저희가 보안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회의 잠금 버튼도 동일하게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채팅 기능 눌러볼게요. 채팅 기능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채팅창이 뜹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채팅, 제가 말로도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채팅으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을 때 파일 버튼을 누르셔서 자료집 같은 것들도 참가자들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고요. 혹시나 내가 모두 말고 특정한 사람한테 묻고 싶다 하면 참가자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그 참가자 특정한 사람과 채팅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기능은 화상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미리 공유하실 파일들, 화면을 공유하실 파일, 저는 지금 PPT를 띄워볼 거고, 이것들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미리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뜨죠. 지금 PPT 파일이.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PT 화면에 이 초록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줌 화면에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화면을 공유한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띄워놓고 이것들을 이제 참가자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화면 화이트보드 기능도 있어요. 화이트보드 기능이 뭐냐면 이제 혹시나 필기를 해야 되는 것들과 아니면 텍스트를 공유하는 기능. 그래요. 혹시나 채팅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공유할 때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기부터 스탬프 이런 것들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 공유를 끝날 때는 여기에 보시면 화면 공유 중지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해주시면 공유가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급 버튼이 있어요. 고급 버튼이 뭐냐면 이 PPT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PT 화면에서 내 화면을 내 화상 화면을 깔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가상 배경으로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PPT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보이시죠? 이 PPT를 가상 배경으로 하고 지금 PPT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에 있고 배경을 지금 PPT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로 컴퓨터에 있는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공유가 가능하다. 화이트보드도 있고. 네. 다음으로는 기록 메뉴예요. 기록 메뉴는 보시면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을 녹화하고 싶다 하시면 기록 버튼을 누르시고 혹시나 쉬는 시간 이런 게 있다 하시면 일시 중지도 있어요. 다시 시작 눌러주시면 또 기록이 되고 있고 다 끝나셨으면은 중지 버튼을 누르신다.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가 되고요. 이 저장이 완료가 되는 거는 회의 종료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버튼이 있는데 반응 버튼은 박수를 치거나 뭐 이모티콘을 날리는 거예요. 참가자들한테. 그래서 반응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회의가 마치게 되면 이 종료 버튼을 누르십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종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는 나를 포함한 참가자 전원이 회의를 종료하는 기능이고요. 회의 나가기 버튼은 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계속 남아있고 회의 나만 나가는 기능이다. 그래서 보통은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겠죠. 클릭을 해주시면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개설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회의 주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줌 하고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은 30분 자동으로 생성 비밀번호는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주시고 대기실은 체크 그리고 호스트 끄기 참가자 끄기 그리고 캘린더는 기타 캘린더 고급 옵션은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의가 예약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초대장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복사를 하셔서 초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SNS나 모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링크를 보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줌 반복 학습 6시부터 30분간 진행을 하는 거 보시면은 25분 후에 시작한다 라는 알림이 뜨죠. 이게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참가자들이 오기 전에 회의를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제 회의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초대 링크를 복사를 못했다 하시면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하셔서 보내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음소거에 제 마이크들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실행이 되고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초대장을 저희 직원들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인순 님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보시고, 제가 대기실 확인은 참가자 버튼 누르시면 우측에 보인다고 했죠. 보시면은 대기실에 서인순 씨가 들어와 있고, 회의 중에는 저인 지금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순 참가자를 들어오도록 수락한다 하시면 이 수락을 눌러주시면 회의에 입장할 수 있고,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회의실에서 나가게, 대기실에서 나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락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저도 한번 화면을 켜볼게요. 서인순 참가자가 들어왔고요. 이제 화면을 본인이 이제 켜신 거예요. 준비가 되셔서 켰고, 저는 지금 위에 상단 버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기 버튼이 있죠.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갤러리 보기라고 있어요. 갤러리 보기라고 하면 동일한 크기로 참가자를 볼 수 있고요. 지금 대기실에 더 들어왔어요. 지금 박자미 씨 그리고 백준욱 이렇게 수락을 눌러주시면 회의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있고, 제가 마이크를 키도록 하는 거는 이제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면 그쪽에 이제 마이크를 켜달라고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그래서 발표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볼 수가 있고, 갤러리 보기 하면 동일한 크기로 이제 참가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때 증빙 서류를 하시려면 보기에 갤러리 보기로 클릭을 해주시고 참가자를 켜주셔야지 명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서 한글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를 해두시고 이 화면을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을 프린트 스크린을 하셔서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프린트 스크린 하셔서 뭐 아니면 캡처 프로그램을 하셔서 이렇게 증빙 서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증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방금 저장한 거 보시면 사람 얼굴과 이제 참가자 리스트들이 보이죠. 어디 보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다 진행이 되시면 종료 버튼을 누르셔서 함께 다 참가자와 함께 나가는 거는 이제 상단에 있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버튼이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회의가 종료가 된다. 네, 지금까지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거를 바탕으로 한번 직접 회의도 개설해 보시고 공동체 구성원분들과 한번 회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자료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교육 때 뵙겠습니다.
안녕.